지구과학 도파 보기 30강입니다. 30강은 외부 은하라고 제목이 붙여 있죠. 자, 근데 우리 외부 은하, 그러니까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외부 은하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은하를 먼저 볼게요. 그 우리 은하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우리 은하 사진을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바로 우리 은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하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은하 뭔가 이제 뭐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나선 팔이 중심부를 휘감고 있죠. 나선 팔이 중심부를 휘감고 있는 형태의 은하예요. 이런 걸 우리가 나선 은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인 우리 은하는 나선 은하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중심부에 막대기 모양의 구조도 있어요. 여기 중심 쪽에 이런 식으로 막대기 모양의 구조가 있어서 나선팔이 막대 구조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하는 정확히는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불러요. 막대 나선 은하. 자, 우리 은하는 일단 막대 나선 은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봤는데 은하라는 게 우리 은하 밖에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은하 밖에 외부에도 은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은하들을 보고 그 은하들의 모습을 바탕으로 생긴 모양을 바탕으로 은하를 분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분류를 했던 사람이 바로 허블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으로 허블의 은하 분류부터 보겠습니다. 자, 허블이 은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으로 관측을 한 거야. 가시광선으로 관측했을 때 은하의 모양, 형태에 따라서 은하를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제일 왼쪽에 타원 형태의 타원 은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쪽에 나선팔을 가지고 있는 나선 은하 보이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불규칙 은하라고 보여요. 요거는 뭐냐면 모양에 규칙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통틀어서 불규칙 은하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양별로 각 은하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타원 은하부터 볼게요. 자, 타원 은하 같은 경우는 타원 모양으로 생긴 건데 타원이라면 그 납작한 정도가 타원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납작한 정도에 따라서 타원 은하를 나타내는 기호인 알파벳 E 뒤에 숫자를 붙여요. 그래서 E0부터 E7까지 숫자를 붙이는데 그 뒤에 붙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타원이 더 납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 납작한 정도를 우리는 편평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편평도가 큰 건데 여기서 말하는 편평도라는 거 우리 타원에 긴 반지름이 있고 짧은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긴 반지름 A분의 짧은 반지름 B라고 했을 때 A-B라고 하면 편평도가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편평도가 커지는 거다. 더 납작해지는 거다. 이렇게 일단 모양을 봐주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타원 은하를 이루고 있는 별들의 특징이거든요. 타원 은하를 이루고 있는 별들. 왜냐면 은하라는 게 여러 별들 그리고 성간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천체들의 집단을 은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 안에 속해 있는 별들의 특징이 더 중요한 거죠. 일단은 타원 은하 같은 경우는 그 타원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별들이 좀 늙었어요.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늙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늙은 별로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거기는 새로운 애기별들이 막 응애 탄생하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 탄생이 없으니까 옛날에 만들어진 늙은 별들만 주로 있는 거죠. 근데 별의 탄생이 없다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별을 만드는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별을 만드는 재료가 성간 물질이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성간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래 표를 보면 타원 은하 같은 경우는 성간 물질이 적고 좀 나이가 많은 늙은 별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우리가 이 타원 은하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얘가 좀 붉은색으로 보여요. 이게 별들의 나이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HR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말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HR도를 상상해 보세요. HR도에서 이제 주기율성이 있을 때 왼쪽 위는 질량이 커가지고 빠르게 진화하는 주기율성이고 오른쪽 아래는 질량이 작아서 좀 느리게 진화하는 주기율성이에요. 근데 별들의 나이가 좀 많다라는 거는 질량이 커서 진화 속도가 빠른 주기율성은 이미 주기율성 단계 끝나고 거성 단계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나이가 많다는 거는 거성 단계로 넘어간 별들과 질량이 워낙 작아가지고 진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아직 주기율성에 남아있는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걔네 모두 HR도상의 오른쪽에 있는 붉은색의 표면온도 낮은 별이잖아요. 그래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고 색지수로 얘기하자면 색지수가 좀 큰 편이다.
평균적으로 색주수는 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타원 은하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나선 은하 보기 전에 우리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불규칙 은하부터 볼게요. 자, 불규칙 은하 같은 경우는 기호로는 IR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IRR. 근데 이 불규칙 은하는 타원 은하랑 또 반대거든요. 얘는 성간 물질이 많아. 성간 물질이 많아. 별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많은 거니까 응애 막 아기 별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별들의 나이가 적습니다. 어린 젊은 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적다라고 하면 나이가 적으니까 질량이 커서 진화 속도가 빠른 주계열성도 아직 주계열성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HL 도상에서 왼쪽에 있는 즉 푸른색의 별들도 남아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계열성에서 푸른색이랑 붉은색 중에 푸른색이 더 광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땐 얘는 좀 푸른색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색으로 보이고 이건 색지수로 얘기하자면 색지수가 좀 작은 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양 끝에 있는 타원 은하랑 불규칙 은하를 좀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타원 은하가 늙은 애들, 그리고 불규칙 은하가 좀 젊은 애들이다. 요걸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둘 중에 뭐가 늙은 게 있었지? 둘 중에 뭐가 젊은 게 있었지? 그것만 알면 나머지 항목들은 다 비교할 수 있는데 요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게 불규칙 은하에 젊은 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애들이 다 젊은 거야. 젊으면 어때? 젊으면 약간 젊을 때는 지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규칙을 모르는 거예요. 규칙을 모른다. 규칙 없이 막 불규칙적으로 막 개성 있게 생긴 거야. 그래서 어떤 규칙성이 없게 마음대로 생겼다. 그런 애들이 젊은 애들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타원이 늙은, 불규칙이 젊은. 그럼 이제 가운데 있는 나선 은하를 볼 건데 나선 은하 같은 경우는 늙은 별도 있고 젊은 별도 있거든요. 근데 늙은 별이 있는 장소랑 젊은 별이 있는 장소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일단 나선 은하 생긴 모양부터 구경을 해볼게요. 자, 나선 은하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하고요. 우리 은하처럼 나선 은하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없는 그냥 중심 핵만 있는 그런 은하를 우리가 정상 나선 은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정상 나선 은하 같은 경우는 대문자 S로 기호를 쓰고 그 뒤에 이제 모양에 따라 소문자 A, B, C를 붙여요. 자, 그다음 막대 나선 은하 같은 경우는 막대가 바잖아요. 아이스크림 바. 그래서 바를 의미하는 B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 S, B라고 기호를 쓰고 역시 또 모양에 따라 소문자 A, B, C를 뒤에 붙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정상 나선이든 막대 나선이든 그 나선 은하를 나타내는 기호 뒤에 붙는 소문자 A, B, C가 뭐 어떤 경향으로 붙여진 거냐면 여러분이 파악해 보세요. 지금 A에서 C로 갈수록 은하 중심부의 중심 핵의 크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점 중심부가 작아지고 있죠. 그리고 그 나선팔이 중심부에 감겨 있는 정도가 A, B, C로 갈수록 더 이게 세게 감겨 있나요? 좀 느슨하게 감겨 있나요? A, B, C로 갈수록 더 느슨하게 감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A에서 C로 갈수록 은하액의 크기가 작아지고 나선팔에 감긴 정도가 작아진다. 즉 느슨하게 감겨 있다. 이런 경향을 좀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아까 제일 첫 페이지에서 봤듯이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예요. 근데 사실 꽤나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가 우리 은하를 정상 나선 은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상 나선 은하라고 우리 은하의 모양을 알고 있었는데 좀 관측 기술이 좋아지고 나서 뭐야 우리 은하도 중심부에 막대 구조 있네 하고 우리 은하가 막대 나선 은하라는 거를 좀 뒤늦게 바뀌게 된 거죠. 우리 은하에 관한 내용이.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나선 은하가 어디에 젊은 별이 있고 어디에 늙은 별이 있는지를 볼 건데 그러려면 나선 은하에서 뭐 각 그 부분의 명칭, 그러니까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지금 나와 있는 나선 은하는 이 나선 은하를 위에서 쳐다봤을 때거든요. 근데 나선 은하를 옆에서 본다면 나선 은하가 오른쪽 보세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일단 중심부가 약간 부풀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통하게 부풀어 있고요. 요걸 우리가 중앙팽대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팽대부 옆에 이렇게 원반의 형태로 납작한 원반의 형태로 있는데 이 원반 상에
나선팔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원반 혹은 그 원반 속에 나선팔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이 원반의 위아래 영역도 은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 위아래 영역 거기를 우리가 헤일로라고 부를 거예요. 요 세 곳의 명칭을 알아두시고 이제 각각의 어디에 이제 젊은 별이 있고 늙은 별이 있는지 표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표에 이미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중앙팽대부, 중심과 그리고 위아래 헤일로에는 성간 물질이 적어요. 즉, 별의 탄생 없다. 늙은 별들이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반, 나선팔 상에는 여기 성간 물질이 많아가지고 별의 탄생도 일어나고 좀 젊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구과학 1에서는 안 나오지만 지구과학 2에서는 이제 성단이란 것도 배우거든요. 성단이라는 건 별들의 집단이에요.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인데 구상성단, 별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모여있는 구상성단이란 게 있고 별들이 좀 이렇게 퍼져있는 상계성단이라고 성단의 종류가 2개가 있거든요. 근데 구상성단에 이제 늙은 별들이 많이 있고 상계성단에 젊은 별들이 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단의 분포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중앙팽대부와 헤일로에는 늙은 별들이 모여있는 구상성단이 주로 있고 그리고 원반상에는 젊은 별들과 성간 물질이 있는 상계성단이 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단을 기준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배우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타원 은하는 늙은 애들이 있고 불규칙 은하엔 젊은 애들이 있어. 그리고 나선 은하에는 늙은 애랑 젊은 애가 모두 있어. 그러면 혹시 어떤 은하가 만들어지면 초반에는 불규칙 은하였다가 그리고 그 다음 나선 은하를 거쳐가지고 타원 은하로 은하의 모양이 진화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B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허블의 은하 분류는 오로지 그냥 은하의 모양,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거지 은하의 진화와는 관련이 없다, 무관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됐죠? 자, 이렇게 우리가 허블의 은하 분류, 요 정도 하면 끝입니다. 여기 뭐 타원 은하랑 나선 은하 사이에 S0라고 렌즈형 은하라는 게 예외적으로 있기는 해요. 요거는 타원과 나선 은하 사이에 렌즈 모양의 은하구나.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첫 번째 내용인 허블의 은하 분류를 마무리하고 이제 두 번째 특이 은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특이 은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좀 특이한 은하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좀 특이한 은하들에 대해서 볼 건데 특이 은하를 세 종류를 볼 건데요. 이 세 종류 모두 공통점은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이 세 가지 특이 은하 모두 에너지가 굉장히 이제 고에너지가 뿜뿜 나옵니다. 고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은하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을 거다라고 추정이 돼요. 요게 이 특이 은하들의 공통점이에요. 요걸 일단 우리가 공통점으로 잡고 들어가려고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특이 은하는 전파 은하인데요. 이름에서 이미 뭐 어떤 은하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전파가 강하게 방출이 되는 은하입니다. 그래서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은하구나. 그럼 전파 은하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좀 구경을 해볼게요. 이 전파 은하를 다양한 전자기파 그 파장대에서 관측을 한 건데요. 제일 이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 이건 지금 X레이라고 적혀 있죠. X선으로 관측한 거예요. 그럼 요게 지금 X선으로 관측한 걸 보니까 전파뿐만 아니라 X선도 강하게 방출하고 있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근데 사실 요거는 이 은하가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 있는 요게 바로 전파로 봤을 때예요. 전파로 봤을 때 이제 전파 하나의 특징이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Z와 로브라는 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Z라는 건 이제 좁고 강한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좁고 강한 흐름. 그래서 여기 이제 중심부가 있으면 중심부에서 양쪽으로 좁고 강한 어떤 흐름의 물질의 흐름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Z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Z 양쪽에 이제 좀 이렇게 뭐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로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Z와 로브가 양쪽에 연결되어 있는 마치 우리 운동할 때 쓰는 그 아령 있죠. 아령 혹은 그 뼈다귀 같은 그런 구조로 생긴 게 바로 전파 은하예요. 그런데 이 전파 은하를 내가 전파로 보면 이렇게 Z와 로브를 볼 수 있지만 이거 가시광선으로 보면 얘 역시 허블의 은하 분류로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전파 은하의 경우는 대부분 타원 은하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인데 요 뒤쪽에 흰색으로 보이는 거 보면 타원 형태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타원 은하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그 크게 나온 사진은 뭐냐면 요 세 가지 영역의 사진을 모두 합성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파 은하를 내가 어느 방향에서 보냐, 그 관측 방향에 따라 전파 은하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제가 전파 은하 그려왔거든요. 볼게요. 전파 은하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저의 왼쪽에 전파 은하가 그려져 있죠. 전파 은하의 중심부가 있고 그 중심부에서 연결된 좁고 강한 흐름, 요걸 우리가 Z라고 하고요. 그 Z와 연결된 부분을 우리가 로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Z와 로브. 그래서 지금 아령의 형태로 보이고 있죠. 그런데 제가 눈을 그려왔어요. 이게 관측자가 어느 방향에 있냐, 경우의 수를 두 가지를 그려놓은 거죠. 제가 나름 이제 눈을 만화에 나오는 눈처럼 그 눈 반짝반짝거리는 효과도 줬는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눈을 두 개를 그려왔는데 보세요. 여기에서 회전축이라는 게 있단 말이지. 회전축. 근데 그 회전축은 보통 이제 Z와 나란해요. Z와 나란하게 이렇게 하늘색의 회전축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시선 방향이 회전축과 지금 수직일 때, 이때 아닙니까? 이때 나의 시선 방향이 지금 회전축과 수직이죠. 이럴 때는 Z와 로브가 뚜렷하게 보이고 이 Z와 로브가 양쪽으로 대칭적인 형태로 보여요. 그런데 시선 방향이 이렇게 회전축과 나란할 때를 보세요. 시선 방향이 회전축과 나란하면 이때는 Z와 로브 보이지 않겠지. 그냥 동그랗게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땐 그냥 동그랗게 중심부가 뚜렷한 어떤 전파원이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땐 Z와 로브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Z와 로브가 뚜렷하게 보이는 전파 은하의 어떤 사진이 주어졌어요. 그럼 이때 이 Z은하래 전파 은하의 회전축과 시선 방향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나란하지는 않다라는 거를 우리 알 수가 있는 거죠. 되셨죠? 여기까지가 전파 은하 내용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특이 은하 세 가지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전파 은하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 두 개를 볼게요. 자, 나머지 두 개, 세이퍼트 은하와 퀘이사라는 건데 먼저 우리 세이퍼트 은하부터 봅시다. 세이퍼트 은하. 세이퍼트 은하는 일단 밝고 빠르게 회전하는 중심부를 가지고 있대. 은하의 중심부가 다른 은하들에 비해서 밝은가 봐. 유독 밝은가 봐. 그리고 빠르게 회전하고 있대. 근데 생각해봐. 은하 중심부에는 별도 있겠지만 가스도 있겠죠. 그 가스가 빠르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고온의 가스는 방출선을 만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게 방출선이거든요. 방출선. 근데 이 방출선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넓게 나타나요. 일반적으로 뭐 다른 은하에서 나타나는 것보단 좀 폭이 넓은 방출선이 나타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방출선도 어떤 특정 파장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중심부에 있는 가스가 막 빠르게 회전한다며. 빠르게 회전하면 봐봐. 지금 여기 관측자가 있는데 이 빠른 회전은 관측자 입장에서는 가까이 다가오고 멀리 멀어지고 이거 우리가 배웠던 도플러 효과죠.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지는 거, 파장이 길어지는 거, 그 효과가 뚜렷해가지고 어떤 기준 파장으로부터 짧아지고 그리고 길어지고 그 파장의 변화폭이 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넓은 방출선을 특징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이퍼트 은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넓은 건지 좁은 건지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기가 어려워요. 이렇게만 나오면 이게 넓은 건지 좁은 건지. 그래서 문제에서 아마 알려줄 겁니다. 넓은 방출선이 보인다. 이렇게 어떤 키워드 단어를 가지고 알려줄 거예요. 그런 단어를 보면 우리는 바로 세이퍼트 은하를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뭐 전파 은하의 경우는 가시광선으로 보면 대부분 타원 은하라고 했듯이 세이퍼트 은하의 경우도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면 허블의 은하 분류로 분류가 되거든요. 얘는 나선 은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퀘이사를 볼 건데, 자, 우리 퀘이사 사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왼쪽 아래에 있는 게 퀘이사거든요. 이거 은하 같습니까? 은하라는 거 아주 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인데, 얘는 그냥 보기에 은하라기보다 별 하나 같아요. 그래서 퀘이사는 겉보기에는 마치 그냥 별 하나처럼 보인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우리 퀘이사의 경우는 아까 세이퍼트 은하가 밝은 중심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더 밝은 중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이퍼트 은하보다. 얘가 진짜 이제 강력한 거거든요. 근데 이 퀘이사가 갖는 특징은 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적색 편이가 큽니다. 적색 편이가 커요. 여러분, 적색 편이가 크다는 거는 일단 나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야, 가까워진다는 거야? 멀어진다는 거죠. 근데 적색 편이가 크다. 그러니까 파장이 증가하는 정도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멀어지긴 멀어지는데 굉장히 빠르게 멀어진다는 거야. 근데 요건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이제 다음 강에서 배울 건데요. 적색 편이가 클수록 나로부터 거리가 먼 거예요. 적색 편이가 클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그거는 나로부터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요 내용은 일단 지금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이고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러면 거리가 매우 먼 거구나. 거리가 진짜 멀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멀리 본다는 건 그만큼 과거를 보는 거거든요. 멀리 보는 건 그만큼 과거, 시간적으로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퀘이사가 진짜 멀다고 했잖아요. 그럼 진짜 과거, 어느 정도 과거냐면 거의 우리 우주의 초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우주에 만들어진 천체이다. 그래서 우리 초기 우주에 관한 정보를 퀘이사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요게 퀘이사에서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거는 옛날에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복인데요. 여러분 전체의 밝기분의 중심부의 밝기, 그러니까 전체 밝기에서 중심부가 어느 정도 밝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 요 값이 세이퍼트 은하와 퀘이사 중에 누가 더 클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보통 이제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으로 얘는 밝은 중심부를 가지고 있어라는 거를 이제 강조해서 배우다 보니까 세이퍼트 은하가 더 큰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물론 세이퍼트 은하도 다른 은하들에 비해서는 중심부의 밝기가 밝은 편이죠. 근데 퀘이사에 비해서는 아니다. 퀘이사가 더 크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이 은하 끝났고요. 오늘 좀 빠르게 흘러가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충돌 은하라는 걸 볼게요. 충돌이 뭐야? 모 두 개가 이렇게 쾅 부딪히는 걸 우린 충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충돌 은하는 말 그대로 두 개의 은하가 충돌하는 거를 충돌 은하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예고를 미리 하자면 다음 시간 수업을 들으면 알겠지만 사실 은하와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은하와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라는 공간이 팽창하면 그 우주 안에 속한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은하 둘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그 은하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끌어당기는 힘이 우주 팽창에 의해서 멀어지는 정도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는 은하들은 멀어져야 정상인데 은하가 예외적으로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다. 근데 그렇게 가까워지다가 은하가 충돌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합쳐질 수도 있다라는 게 이 충돌 은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별의 충돌은 X다. 무슨 말이냐? 은하와 은하가 쾅 충돌한다고 해서 그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이 충돌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선생님 이상해요. 그 은하 안에 별들이 있는데 은하랑 은하 충돌하면 당연히 그 안에 속한 별들끼리도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거거든요. 제가 생각해낸 비유인데 제가 이제 빵을 만들려고 식빵을 만들려고 반죽을 했어요. 그러니까 식빵 반죽 이렇게 통통하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요. 그냥 식빵만 구우면 좀 맛이 심심하니까 거기에 이제 건포도를 넣으려고 그 반죽에 건포도를 뜨문 3개를 박아놨어요. 반죽 이만한 거에 건포도 3개 박혀 있고 그리고 식빵 1개 먹으면 아쉬우니까 2개를 구우려고 반죽을 하나 더 만들고 그 반죽에도 건포도를 띡띡띡 3개를 박아놨어요. 그런데 그 반죽 2개가 푹 하고 합쳐진 거야. 반죽 2개 푹 합쳐질 수 있잖아요. 충돌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반죽 안에 있는 건포도들끼리도 충돌을 하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 물론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건포도들끼리 충돌할 확률은 굉장히 낮죠. 왜냐? 건포도들이 워낙 뜨문뜨문 있기 때문에. 즉 건포도 하나의 크기보다 건포도와 건포도 사이의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은하가 충돌하더라도 별들이 충돌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별의 하나의 크기보다 그 별들과 별 사이의 거리가 더 멀기 때문인 거예요. 건포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별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지만 별의 탄생은 일어납니다. 자, 우리 별은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저온 고밀도 성운에서 만들어지죠. 근데 은하와 은호가 충돌하면 그 성간 물질들이 막 이렇게 성간 물질들도 이렇게 만나면서 알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밀도가 높아지는 거야. 성간 물질들이 빽빽해지면서 고밀도의 성간 물질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서 이제 응애 아기별들의 탄생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은하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다른 은하, 우리 은하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충돌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죽고 나서 한참 후의 일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한다면이라고 이제 상상도를 그린 건데요. 자, 왼쪽에 있는 이 안드로메다 은하는 정상 나선 은하예요. 그런데 우리 은하 경우에는 막대 나선 은하거든요. 근데 두 개가 이제 충돌해. 그럼 더 큰 은하가 되겠지. 그럼 두 개가 충돌하면 물론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아마도 타원 은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이제 허블의 은하 분류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은하들 사이에 뭐 형태가 변하는 거 아니다. 뭐 어떤 은하에서 어떤 은하로 이렇게 진화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충돌 은하에서는 어떤 두 개의 은하가 합쳐지면 다른 형태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두 개는 좀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30강 외부 은하는 다 끝났습니다. 30강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그래서 좀 그래도 가볍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 총 3가지가 있었어요. 허블의 은하 분류. 이건 좀 단순한 거죠. 여러분 좀 암기해야 될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특이은하. 특이은하에서도 제가 알려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충돌은하, 은하 두 개가 부딪힐 수 있다. 이 정도가 내용이 전부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진짜 중요해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주의 팽창 얘기,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허블 법칙 얘기, 혹은 빅뱅 우주론 얘기,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 지구.